미리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질적 탐구에 관한 이제 강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저만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할 경우는 반드시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밝혀서 출처를 밝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적 연구를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또 시도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질적 연구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이제 알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과연 질적 연구 방법을 알면 질적 연구를 쉽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질적 연구 방법을 안다는 게 과연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책을 이제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부록에 보면은 질적 연구를 한다는 것이라는 글이 에세이 형식의 글이 있습니다. 다는 못 읽더라도 이제 그 부록만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대충 질적 연구가 뭐고 질적 연구 방법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윤곽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질적 연구에 대해서 대략적인 윤곽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1장은 질적 연구의 난맥상. 그래서 현재 질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제대로 일정의 질적 연구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2장에서는 이제 질적 연구는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질적 연구는 이제 학문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학문이 무엇이고 그 학문의 구성 요소로서 연구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그런 학문 중에 하나로서 교육학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문의 탐구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각 학문의 목적에 따라서 연구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유아교육도 교육학 중에 이제 일부인데 교육학만의 어떤 탐구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교육학에서 탐구하는 교육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학에서 탐구하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교육학이 탐구하는 고유의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이제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교육이라는 현상을 탐구하는 데 알맞은 탐구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저는 이제 아이의 눈으로 실천 탐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 5장에서 교육학의 탐구 사례 중에 하나로서 공동체는 어디 있을까의 내용을 대략적인 윤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상의 내용을 좀 듣기만 해도 대략적으로 질적 연구가 무엇이고 질적 연구가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1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난맥상.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제 질적 연구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질문은 질적 연구가 뭐냐죠? 질적 연구가 뭘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질적 연구는 문화기술지 연구야. 이제
질적 연구,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뭐 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질적 연구로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이제 문화기술지예요. 제가 전공하는 교육인류학 분야에서 먼저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문화기술지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그 김영찬 교수, 돌아가신 김영찬 교수님께서 이제 교육인류학을 전공하셔서 먼저 그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이제 영남대의 유혜령 교수님께서 현재 현상학적 연구를 캐나다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건국대 내리버 염지숙 교수님이 이제 유아교육 하시죠. 내러티브 탐구를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이제 근거 이론이 우리나라에 소개됐고, 그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그 덕성여대 이용숙 교수, 그다음에 청주교대 이혁교 교수 등을 중심으로 이제 실행 연구가 소개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의 박순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자문화 기술지가 소개됐고,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생애사 연구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생애사 연구와 유사한 생애 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질적 연구들을 이제 소개되는 경우인데, 이걸 보면 질적 연구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문화기술지, 현상학적 연구, 내러티브 탐구, 근거 이론, 실행 연구 등등이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엄격하게 말하면 질적 연구라는 없다는 겁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 방법들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질적 연구다라고 묶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질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서는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를 밝혀서는 알기가 어렵고, 여기서 소개한 이 각각의 연구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뭐 질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연구들이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하는 게 뭡니까? 이런 연구들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책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 질적 연구를 소개하는 그 책에서 이 각각의 연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제 읽어보겠죠. 그게 이제 흔히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문화기술지가 이제 가장 먼저 소개됐다고 그랬죠. 문화기술지는 이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낯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기술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집단은 문화적 존재를 본다.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걸 경계한다. 문화는 뭐 인간의 총체적 생활 양식이다, 인지 체계다, 의미 체계다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인간과 집단을 문화적 존재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을 문화적 존재로 보는 건 뭐고 집단을 문화적 존재로 보는 건 뭘까? 여기서 지금 문화기술지는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집단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집단으로서의 개별적인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인간을 연구해요. 그게 어떤 집단이건.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을 연구한다고 하면 그들의 삶을 또는 뭐 행동을 이해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집단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집단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에 주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화라는 건 집단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개인의 습관입니다. 근데 바꿔서 말하면 문화는 집단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습관은 개인의 문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의 문화라는 용어는 안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때 문화가 뭐냐가 문제가 되는데 문화를 이제 총체적 생활 양식으로 본다든지 인지체계로 본다든지 의미체계로 본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총체적 생활 양식은 뭐고 인지체계는 뭐고 의미체계는 뭐고 이게 또 궁금해지죠. 그러면 또 이 문화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연구 방법들이 또 달라져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상학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인간의 체험을 연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체험. 그러면서 체험이란 경험과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경험은 뭐고 또 체험은 뭐야? 그러면서 여기도 뭐라고 돼 있니? 체험이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의 경험이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험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이 얘기는 물론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경험이고 그 순간 경험하는 것은 체험인가? 그런데 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흐른 뒤 그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한 대로 반성적 사고를 통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험이 아니다고 해놓고서 또 그것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뭐지? 네. 도대체 체험이란 도대체 뭐냐? 근데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험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의 경험이래요, 체험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사실 현상학적 연구가 굉장히 까다로운 연구입니다. 쉽게 도전하기 어려워요.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의 경험이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포착할 거야? 이거 어떻게 연구할 거야?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내러티브 탐구. 음, 내러티브 탐구는 첫 문장부터 너무 어려워요. 현상인 동시에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현상인 동시에 방법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현상이다. 그럼 내러티브 탐구는 현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런데 현상인 동시에 방법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너무 까다로워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 인간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탐구다. 인식 변화는 매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내러티브 공간이다. 내러티브 공간은 또 무슨 말이야? 근데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이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쭉 넘어가서 아래서 보면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고 보편적 가치보다는 특정한 삶을 긍정하는 데 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말은 뭔가 조금 알듯한데 특정한 삶을 긍정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아이고, 또 모르겠네요. 그다음 근거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근거 이론의 목적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추상적이고 분석적 도식으로 이론을 형성하거나 발견하는 게 있다. 어,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 이론은 이론을 형성하거나 반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이론은 무엇과 관련된 이론이냐면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형상,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이론을 형성하거나 발견하는 데 있다. 이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형상은 도대체 뭐야? 근데 여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황은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행동을 취하며 현상에 반응하게 한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다. 어이구. 어,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행동을 취하며 현상에 반응하고 반응하게 한 과정에 있는 거지.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연담 자료를 수집하고 참여 관찰하고 번줄 등등 아무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뭐야? 근거 이론이의 이름이 제목이.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행 연구, 실천가가 자신 및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자가 되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삶의 변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다. 자, 자신 및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다. 그리고 뭔가 변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해요. 변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걸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 그 내러티브 탐구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화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변화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또 그러면 이제 방금 누군가가 이제 특히 이제 교육의 장면에서 뭐 아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행 연구를 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문화기술지. 자문화기술지는 아까 이제 문화기술지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앞에 한 글자만 더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써 있네요. 전통적 문화기술제 주요 연구 대상이 특정한 집단이나 체계 문화인 반면에 아까 이제 집단의 문화를 연구한다고 그랬죠. 자문화기술제 주된 연구 대상은 연구자 자신 혹은 자신과 긴밀하게 관련된 집단이나 타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뭐야 이거? 특정한 집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문화기술지라면 자문화기술지는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타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근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문화를 특정한 집단에 대한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기술지라고 하면 자문화기술지는 결국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지? 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아까 내러티브 탐구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여기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해가지고 내러티브는 인간의 의식을 형성한 이야기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통해 인간의 삶을 조명하고 밝히는 데 비해 내러티브 탐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야기가 중요한 이제 연구 도구가 되는데 자문화기술지도 이야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문화기술지는 자신의 주관성을 연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성찰과 반영성을 통해 독자들로부터 공감과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 왜 이 자문화기술지하고 전통적 기술지 차이가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지? 그 다음에 주관성을 연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등등. 또 성찰과 반영성을 통해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뭐 전통적 문화기술지는 그렇게 안 하나? 좀 미리 말하면 현대식 문화기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애사 연구가 있습니다. 생애사 연구도 이제 고전적 의미의 생애사와 현대적 의미의 생애사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적 의미의 생애사는 한 개인의 전생의 발달 과정에 대한 삶의 역사를 위적인 삶의 형태와 심리적인 측면과 정신적, 내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생애사는 개인의 삶을 성찰하여 재구성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이야기라는 용어가 등장하네요. 그런데 이 아래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생애사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기술하기보다 각 개인의 삶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밝히는 연구 방법이다. 여기서는 지금 개인의 삶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밝히는 연구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개인의 삶을 성찰하여 재구성하는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개의 역사를 삶의 상태와 심리적 측면과 정신적 내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결국은 개인의 초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또
사회문화적 맥락을 밝히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하네. 지금 서로 상충되는 말을 하고 있죠. 이거 도대체 뭐지? 생애사가? 생애사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아무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질적 연구를 알아본다는 것은 질적 연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라가 우리가 뭉뚱 그려서 지칭하는 각각의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연구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보통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그 연구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짤막하게 이 각각의 연구 방법을 소개한 문장들만 지금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질적 연구가 뭔지 알겠습니까? 보세요. 자, 문학예술지. 그 설명을 보니까 알겠습니까? 뭔지 또는 어떻게 하는지. 현상학적 연구, 내러티브 탐구, 근거 이론, 실행 연구, 자문학예술지, 생애사 연구, 생애 연구 등등. 자, 생애사 연구와 생애 연구는 나중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질적 연구가 뭔지 알 수 있지를 않아요. 각각의 연구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몇 가지만 짚어서 질문을 했지만은 그 각각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사실 설명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설명을 아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읽으면 이 지금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썼는지 뭘 강조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지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모든 독자가 나와 같지 않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독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아는 만큼만 알아듣습니다. 아는 만큼만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자기 방식으로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알아듣느냐? 자, 보통 이제 질적 연구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근거해서 이제 질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험을 연구하고 싶다. 뭐 아이의 경험이 됐건 또는 뭐 선생님의 경험이 됐건 또는 무슨 뭐 이제 며느리의 경험이 됐건 또는 학교폭력 경험이 됐건 아무튼 등등 이제 경험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하는 게 이제 근거 이론 연구입니다. 한때 근거 이론이 경험 연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근거 이론 무슨 경험 연구를 근거 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때. 그러다가 이제 현상학적 연구도 이제 그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내러티브 탐구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 연구를 쓰기도 하고 최근에는 생애사 연구를 가지고 경험 연구를 하기도 해요. 최근에 이런 논문들을 제가 몇 번 심사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기 연구를 많이 합니다. 흔히 이제 그렇게 이제 학생의 이제 지도교사한테 제가 뭐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거 한번 연구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 연구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생애 연구나 자문학 기술지를 하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면담 자료를 많이 씁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라는 용어가 되게 자꾸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거 이론 같은 건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고 현상학적 연구도 그 이제 면담을 주로 하고 내러티브 탐구도 면담을 많이 하고 생애사 연구도 이제 옛날 얘기 들으려니까 면담해야 되고 생애 연구도 그렇고 자문학 기술지도 그렇고 이제 자기 다양한 기록들을 쓰기도 하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 여러 사람들은 이제 면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면담하니까 비교적 이제 쉽죠. 이런 연구들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게 아니라. 그에 비해서 이제 관찰 연구가 있어요. 이제 관찰 연구 대표적인 게 문화기술지죠. 문화기술지는 반드시 관찰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국화와 칼을 쓴 루스 베네딕트는 면담만으로 문화기술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인류학자들이 많이 하니까 현지에 가서 많이 조사를 하니까 이제 관찰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아까 말했던 이제 변화를 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실행 연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초보 질적 연구자들이 보통 하는 게 이제 이런 면담을 통한 연구,
그중에 특히 이제 자문화 기술지나 생애 연구를 많이 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쓰면 되니까. 내러티브 탐구나 현상학적 근거 이론 연구들은 이제 면담에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흔히 하는데, 이건 좀 분석이 좀 복잡해지니까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요즘 들어서 생애사 연구, 생애 연구, 뭐 자문화 기술지 이런 쪽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럼 뭐냐? 좀 쉬운 연구라 이거예요. 쉬운 연구. 그럼 그 나머지는 뭐겠어요? 이제 어려운 연구가 되겠죠. 관찰 연구는 관찰해서 기록해야 되고, 실천 연구는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해야 되고, 계획하고, 뭐 설계하고, 시도하고, 성찰하고, 수정하고, 또 하고, 복잡해요, 과정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질적 연구를 나름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구분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하죠. 그럼 질적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느냐? 이제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저보고 논문을 많이 심사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문화기술지 연구 같은 경우에 문화기술지를 하려면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문화는 항상 집단의 사람들,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한 습관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어느 집단에 관한 연구인지, 또 그 집단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 그 집단의 문화가 연구했으니까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몽땅 빠져 있어요. 자문화 기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설령 자기가 속한 집단의 문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그 집단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 이 집단에 어떤 문화적 특성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얘기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는 이미 용어에서 나타났듯이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입니다. 현상을 연구합니다. 현상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험이라는 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포착하고 있는 외부의 대상이죠. 오감에 의해서 포착한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인식으로 포착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현상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경험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야말로 이제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인데, 이때의 경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슨 뭐 놀러 가보고 무슨 뭡니까, 뭐 패러글라이딩 해보고 뭐 이런 게 경험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경험이 되려면 경험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고의 전환입니다. 아까 이제 인식 변화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외부의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나 습관의 변화, 이게 경험이거든요. 그냥 막연히 해보는 건 경험이 아닙니다. 네, 그 경험의 과정, 그 탐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탐구는 탐구의 탐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경험다운 경험이.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이론은 아까 이제 이론을 생성해내는 연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근거 이론 역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독특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찾아내는 게 근거 이론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이론 연구의 결과는 반드시 이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론이 대부분 도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집단 연구하려고 하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고 그 집단을 왜 연구해야 되고 그 집단의 어떤 독특한 행동의 유행이나 패턴이 있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론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이론이 없어요. 연구 결과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생애사연구는 기본적으로 역사입니다. 역사. 한 개인의 삶 속에 투영된 역사. 어떤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바라본 역사, 그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역사 연구를 위한 일종의 소재거나 이제 그 매개체입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연구하면 그 시대의 역사가 보여.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니까 역사가 들어가 있죠. 그 시대의 이제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 등등이 이제 나와야죠. 그런데 역사가 없어. 그냥 개인의 이야기만 늘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생애 연구는 생애사 연구하고 생애 연구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역사 연구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생애 연구는 어떤 개인의 삶의 이력을 연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시대에 그가 살아온 사람의 시대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관심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인의 생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 자체가 연구 관심사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려면은 그 사람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애가 그냥 아무나 어디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연구를 할 필요는 없어요.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어떤 면, 그 주제죠. 그것을 드러내줘야 생애 연구가 되는 거죠. 연구가 되는 거죠, 제대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주제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독특한 면이 드러나지 않는 채 그냥 그 사람의 삶만 살아온 삶의 이력만 늘어놓는다든지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행 연구. 이 실행 연구야말로 가장 참 우리나라 학계에서 좀 비운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행 연구는 정확히 실행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실천을 연구합니다. 이때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나 집단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적 행동을 전환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실행 연구라는 용어도 잘못 번역돼 있어요. 이걸 자세히 알려면 제가 쓴 논문 실행 연구의 새로운 과거 그루트 레빈 액션 리서치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꼭 보기 바랍니다. 혹시 실행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쓴 이제 이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맞춤형 교육의 대안적 해석과 실천, 그런 교육과 실천 탐구. 이걸 보면 액션 리서치가 뭔지, 액션 리서치의 상위 개념으로 실천 탐구와 사회적 실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실천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천이 누락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실정 연구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각각의 어떤 실정 연구 방법들의 어떤 연구 기법에만 치중을 해요. 이제 뭐 면담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또 연구 어떤 절차를 기기적으로 따른다든지, 이제 그렇게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지? 왜 사람들이 연구 기법에만 치중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각각의 질주 연구 방법들은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이제 문화기술지는 문화를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 우리가 경험으로 포착한 그것이 아니라 현상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고, 내러티브 탐구는 이제 이때 말하는 경험이라고 이제 존 듀이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경험입니다. 음, 탐구적인 경험이죠. 그다음에 이제 근거에 이르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고, 생애에 사는 개인의 삶을 통한 어떤 그 시대 역사를 보는 데 관심이 있고, 생애 연구는 그 사람만의 그 사람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삶의 어떤 주제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고, 실행 연구 같은 경우는 실행 연구는 용어를 가능한 안 쓰면 좋겠는 실천 탐구라고 부릅니다. 저는 실천 탐구는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실천적 행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이 있고 등등 각각의 고유한 연구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죠. 그 얘기는 각각의 질주 연구 방법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 이제 방법하고 그 대상과의 관련성을 안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잡고 싶은 것은 이제 멸치인데, 그럼 멸치잡이 그물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조기 잡는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각각의 질적 연구 방법이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각각의 학문에 그 시대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문화기술진이, 현상학적 탐구니, 연구니, 뭐 내러티브 탐구, 근거 이론 등등이 어떤 등장하게 될 때는 그 시대에 그 학문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있고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연구 방법상의 어떤 편의성을 중심으로 연구 기법에 치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연구 방법에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그것은 결국은 대상과의 관련성이고 또 그런 목적이나 대상과의 관련성이 형성하게 된 어떤 각각의 연구 방법의 등장 배경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그것을 간과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을 할 때는 왜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든지 피상적으로 자기가 볼 때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질적 연구 방법이 왜 써야 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명확해져야 돼요. 어, 내가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지? 아까 각각의 연구 방법은 그것이 등장하던 그 시기에 연구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연구가 안 되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지? 이게 명확해져야 여기에 맞는 적절한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해지려면 내가 왜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져야 돼요. 그것을 왜 연구해야 되느냐는 것은 결국은 뭐가 문제냐예요. 뭐가 문제.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걸 이제 우리 문제의식이라고 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연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명확해지면 어떤 연구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죠. 그리고 없으면 이제 뭔가 새로 찾아야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면은 그동안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알아야죠. 우리가 흔히 뭐 선행 연구 검토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 기존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문제다. 이게 연구가 안 됐다. 또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 꼭 연구해야 되겠다. 어,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 왜 연구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고, 그에 따라서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통 이제 논문에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것들이 연구의 토대인데 이런 토대가 좀 허술하다는 거죠. 이 토대가 허술하니까 연구 방법과 목적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느슨하게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 기법에만 치중하게 되죠. 근데 이런 연구의 토대가 허술하게 된 것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학문이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각각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따져가죠. 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서론이 탄탄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질적 연구가 아까 말한 대로 문화가 없는 문화기술지, 현상이 없는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없는 내러티브 탐구, 이론이 없는 뭐 근거 이론 등등의 연구들이 이제 양산이 되는 겁니다. 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학문이 무엇인지, 학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음,